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연치유만이 살 길이다. 자연치유학 박사 송영숙입니다. 그 입에서부터 학문까지 하나의 통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바깥이라 그래요. 예. 우리는 입에서 학문까지 모든 걸 바깥이라고 칭합니다. 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에도 왜 내 땅이면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죠? 경계선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몸도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 바깥이죠. 그 다음부터 소장에서 흡수되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경계에는 굉장히 많은 면역세포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수많은 수천 조의 미생물과 함께 우리 면역이 기능하고 있어요. 예. 지나치거나 면역이 지나치거나 또 면역이 부족하거나 할 때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맛있게 즐겁게 머릿속에 노래하듯이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나면 어때요? 소화가 잘 되시죠? 예. 그런데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받고 밤에 잠 한숨도 못 자고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 그럼 소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 소화기 계통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많은 우리 소화기 계통에는 자율신경의 그 균형이 잘 맞춰져야지만 소화가 잘 일어나요. 그리고 이 뇌신경이 모든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대사 모든 명령은 뇌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저작하는 것도 뇌에서 하고, 그죠? 소화하는 것도 뇌에서 하고, 그만 먹으라도 뇌에서 하고, 더 먹으라도 뇌에서 명령을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분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율신경에 서로 기량작용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기분이 나쁠 때는 자율신경에 뭐가 더 항진이 됐을 때예요? 교감신경이에요. 그죠? 교감신경이 막 항진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목 기도에 그 식도 있죠. 식도의 2분의 1은 내 마음대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수익원이에요. 근데 식도의 나머지 2분의 1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수익원이에요. 뭡니까? 기분이 나빠요.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는 원시적으로 생각하면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 외부의 뭔가와 대항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화기 계통에는 그 모세혈관을 조우는 모세혈관도 그 혈액을 조우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럼 기분이 나쁘면 소화기 계통의 모세혈관을 조우고 팔, 다리 전투하는 쪽에는 혈액을 모읍니다. 예, 항상 똑같이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자율신경에 따라서 혈액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느냐가 많이 우리가 무서울 때 달리기 하면 훨씬 빨리 달리죠. 그죠? 그게 이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돼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데 몰리면은 혈액이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근육 쪽으로. 예. 그런데 기분이 내가 밥을 먹을 때 정말 내 몸에 좋은 유익한 영양분을 제공하겠다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지만이 2분의 1의 기도가 불수익원이 잘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안 넘어가 그러죠. 그죠? 일단은 넘어가다가 안 넘어가요. 그게 이제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내 몸의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내 몸의 기능이 엄청 좋으면 조금 독성이 있어도 내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는 내 생각이라 그랬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바탕으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예. 그리고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얼마만큼 기능적으로 잘 조화를 맞추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음식을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음식을 보면 그 냄새부터 맡게 되죠, 그죠? 냄새 보고 또 육안으로 봐요. 그 우리 뇌신경도 1번이 후각입니다. 예, 후각신경이고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네, 2번이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작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뇌신경이 12신경이 말초신경이에요. 12뇌신경이 이제 뇌에서부터 이렇게 목까지 나와 있는데 5번, 7번은 주로 이제 저작권에 많이 5번, 7번, 9번 이렇게 저작권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미주신경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심장 모든 자율신경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 심장서부터 대장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가장 긴 신경이 제10내신경 미주신경이라 그래요. 미주신경 실조증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그 이제 너무 깊이 아는 것보다 일단 어쨌든 뇌에서부터 그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내 몸의 상태가 어디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지나치게 통증이 와도 교감신경이 항진되죠. 그죠? 또 지나치게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도 저혈압이 올 수가 있어요. 혈관이 지나치게 이완이 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 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음식을 먹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자,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그죠? 입에는 이 귀 밑 있죠? 귀 밑, 턱 밑, 혀 밑 이런 데서 뭐가 나옵니까? 예. 입안에 뭔가가 음식이 들어가면 침이 고이죠, 그죠? 예. 침이 고이는 거는 자극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극을 받아서 뇌에서 와, 좋은 냄새 났다. 맛있는 냄새. 그러면 이제 턱 밑샘, 혀 밑샘에서 침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저장을 잘 했을 때 넘길 때는 기미샘에서 장액과 같은 엄청 많은 수분이 많은 침을 또 분비합니다. 턱 밑샘이나 혀 밑샘과 귀 밑샘 세 군데에서 가장 많이 분비되는 침이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 그 귀 밑샘은 넘기는 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는 믹싱하는 데 많이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식물에서 얻는 곡물에서 얻는 모든 그런 음식들은 이제 녹말의 형태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죠, 그죠? 녹말의 형태로 섭취를 하면 입에서는 부티알린이라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대충 씹으면 어떻게 돼요? 대충 씹으면 그냥 물에 말아서 후딱 넘겨버리면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그죠?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요? 안 나요? 예, 엿당으로 바뀌면서 단맛이 났을 때 넘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입이 하는 역할을 충분히 역할을 다 하게끔 해줘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 예, 그렇게 해줬을 때 이제 식도로 넘어가면 이제 위에서 그 분문관략근이라고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요 위장 요 그림을 넘어갈게요. 위장이 안 나와 있구나. 네. 그 식도에서 위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분문관략근이라 그래요. 또는 하부식도관략근이라고도 해요. 예, 그 길을 통해서 위로 들어가면 우리 위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일단 내 몸의 건강, 내 몸의 건강의 척도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위장관의 건강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네. 위장관의 건강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이제 효소 같은 이제 그 이름들이 있는데, 위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첫 번째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하부에서 가스트린이 분비가 돼요. 가스트린은 위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뇌에다가 음식물이 들어왔어, 위산을 분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위산 분비를 하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위산 분비가 시작되면서 음식을 계속 먹게 되겠죠, 그죠? 먹게 되면 이제 거기에 벽세포에서는 이제 염산을 수소하고 CL을 분비를 염소와 수소를 따로따로 분비해서 위각 내에서 이제 염산이 되죠. 염산이 되면, 염산은 pH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위장에 있는 염산은요, pH 1에서 2.5, 나이를 들면 3.5 정도 돼요. 강산이에요, 그죠? 산을 여기에다가 딱 떨어뜨리면 여기가 파여버려요, 바로. 예. 그 정도로 구멍이 빡 나버립니다. 네, 그 정도로 강한 산이에요. 들어봤죠? 염산 테러 한다는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염산이에요. 예. 그런 염산이 왜 위에 있을까? 그 위벽에는 각가지 세포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벽세포에는 염산을, 또 주세포라고 있는데 그 세포는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바뀌게 하는 펩시노겐, 불활성화된 펩시노겐을 만들어서 염산과 만나면 펩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 펩시노겐이 염산을 만나서 단백질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펩신이 되면 위 속에 들어온 단백질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뭘로 분해를 하느냐? 이제 펩타이드 수준의, 펩타이드가 뭐냐 하면은 단백질의 긴 사슬을 끊어 놓는다. 예. 몇 개 이상, 2개도, 3개도, 어쨌든 10개도 이렇게 사슬 끊어 놓는 거예요. 그걸 펩타이드라 그래요. 그 단백질을 이제 그 펩신이 끊어 놓게 되죠. 위에서 단백질은 뭐가 된다? 분해된다. 그죠? 예. 탄수화물은 주로 입에서 엿당으로 바뀌어서 위로 오죠. 단백질은 펩신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펩타이드로 분해되지만 아미노산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되고, 또 그 위가 강한 산성인데 똑같은 점막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점막세포로 되어 있고 산에 녹아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녹지 않아요. 강력한 점액 분비를 하는, 이 그림을 지금 그릴 수가 없는데, 그 위점막에 그 분비하는 가장 아래층에서는 산성화된 물질이 분비가 되지만, 그 점막 쪽으로 올수록 이제 그 점액 물질은 약간 알칼리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뮤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뮤신이 가장 많이 든 식품이 뭐죠? 네? 예, 맞아요. 우리 모든 장기 전체에서 뮤신이 분비됩니다. 네. 또 강력한 뮤신만 가지고 위를 다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위에는 이 세포가 친밀 결합으로 돼 있어요. 또 친밀 결합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보호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pH 1, 2에 우리 위벽이 상하지 않게끔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뭐 항암을 많이 한다거나, 그죠? 항암제를 먹는다든가 이러면 우리 세포가 재생이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우리 위는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이면 재생이 다 돼야 되거든요. 우리 장 같은 경우에는 11시간이면 재생이 돼요. 예, 그 정도로 재생이 빠릅니다. 빠른 만큼 뭐예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빠른 만큼. 이제 위에 들어온 음식이, 점액세포가 굉장히 이제, 점액세포는 원래는 당 단백질이에요. 당 단백질로 되어 있고 굉장히, 우리 위벽을 잘 감싸주는데, 또 위에서 하는 큰 일이 있어요. 뭐냐면 비타민 B12 흡수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뭐 위를 잘라냈다던가 아니면 위 기능 세포가 이제 재생이 잘 안 돼서 위에 염증이 있다던가 궤양이 있다던가 이러면 비타민 B12 흡수가 안 돼서 악성 빈혈에 걸릴 우려성도 있는 거예요. 예. 위가 안 좋으면은 적혈구를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위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양분, 산소를 우리 세포마다 잘 갖다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하는 첫 번째 단계 일이 위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어느 정도 이제 음식이 차서, 더 이상 이제,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끼는 거는, 물론 이제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혈액이 돌면서 이제 점점 위에 음식이 이제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위 자체 내에 또 세포가 있어요. 미셀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요. 위산을 억제하는 세포가 소마토스타틴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소마토스타틴이 분비가 되면서 위산이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여러분들 분절 운동, 연동 운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장 운동에. 네. 위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 근육을 보시면 요 근육이 요거는 위에 가장 바깥막이고요. 세로, 가로, 빗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위에 근육은 분절 운동을 해요. 이 근육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 근육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래서 뭐를 해요? 죽상화를 만드는 근육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위 자체 내에 근육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부교감 신경 활성화에 의해서 잘 운동이 일어납니다. 분절 운동은 두 군데서 일어나요. 위하고 소장. 예. 그래서 일어나고 그다음 연동 운동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전체 장에서 다 일어나죠. 연동 운동은 일단 들어간 거를 어디까지 항문까지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연동 운동입니다. 여기서 보면 입, 식도, 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샘창자라 그러죠. 12지장, 그죠? 12지장에는 누가 또 관여를 한다? 췌장과 간이 관여를 하죠. 그죠? 예, 12지장에는 췌장과 간이 관여를 해서 소장으로 넘어가서 소장에서 마지막으로 흡수할 수 있는 모든 걸 결국은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자로 만들어서 들어간 나머지 찌꺼기는 대장으로 내보내집니다. 우리 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역할이 다 분담이 돼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관으로 돼 있는 동안에 누구는 어떤 효소, 누구는 어떤 운동, 그런 각자의 역할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내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 잘 유지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아까 마음가짐이라 그랬죠. 또 중요한 거는 수면이에요. 예. 우리가 모든 생명이 잉태하는 우리 밖에 있는 풀 한 포기마저도 어디에서 생명이 움틉니까? 땅 속에서 움트죠, 그죠? 어두운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 어둠이 잘 유지가 돼야지만 생명이 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밤에 잠을 충분히 잘 자야지만 낮에 충분히 호르몬 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효소 이름은 좀 이따가 하고요. 물입니다. 이거는 물과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1.2리터 정도가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음식물에서도 800g에서 물을 섭취하게 되는데 침에서는 하루에 1.5ml, 그죠? 1.5리터, 위액에서는 2리터 정도, 썰개즙에서는 500ml, 이자에게도 1.5리터죠. 창자도 1.5리터, 대장에서도 500ml. 이렇게 다 우리 몸에서 물이 쓰이면서 또 분비되고 흡수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결국 나머지 이제 변으로 나가는 그런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수분도 굉장히 우리 몸에 몇 프로가 수분이라고요? 70%. 예, 아기들은 그 정도 되어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어들죠. 예. 수분 보유량이 줄어들면 조금 건조해지잖아요, 그죠? 건조해지는데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분이 있어야지만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호르몬도 이동해야 되죠. 항체도 이동해야 되죠. 그죠? 혈액 속에 모든 영양분, 모든 게 다 이동돼야 돼요. 예. 그럼 수분이 충분해야 되고요. 우리 그 소화기 계통의 장기를 이렇게 여기 그림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도사리고 있죠. 이게 다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전선에는 굉장히 우리 몸이 면역 체계가 80%가 최전선에 있다고 봐야 돼요. 80%의 면역 체계가 잘 움직여주면 우리 몸은 건강하다. 그게 잘못됐을 때 우리 먹은 음식이 가장 문제가 되겠지만 또 그 먹은 음식이 기능이 좋지 않아서 독성으로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이런 질병들. 그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의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 체계의 이제 자극에 의해서 잘못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피부로 가면은 아토피가 되고, 그죠? 관절로 가면 관절염이 되고, 그죠? 어디 가서 다 염증이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결국 소화기 계통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많죠. 췌장암,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병원에서 항암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변비에 시달리잖아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변비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거는 항암을 하다 보니까 연동 운동이 잘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아까 11시간마다 재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장이. 그런데 연동 운동이 잘 안 일어나게 돼요.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점점 딱딱해져서 혈액도 탁해지지만 변비까지도 심각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간에서 분비하는 쓸개즙, 쓸개즙이 간에서 분비해서 이 담낭이라 그럽니다. 이게 담낭이죠. 담낭에 모아서 여기서 이제 모아서 여기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을 엄청나게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간에서 바로 담관을 통해서 직접 분비도 합니다. 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췌장의 머리 부분으로 가죠. 가면 췌장에서
또 분비하는 효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3대 영양소를 다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췌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 효소와 만나서 담즙이 만나서 지방을 많이 드시면 담즙이 훨씬 더 많이, 담즙은 결국 뭐라 그래요? 콜레스테롤 그래요. 그죠? 거기에다 빌리루빈 뭐 갖가지 성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담즙을 많이 또 십이지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췌장에 이 그 십이지장으로 가는 여기 관략근이 있어요. 관략근이 있는데 여기 요 췌장에 여기 담관에서 나오는 담즙하고 췌장에서 나가는 요 효소들하고 모여서 여기 십이지장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관략근이 또 있어요. 이게 오디관략근이라 그래요. 이 오디관략근이 막혀버린다든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 췌장에 있는 효소하고 담관에 있는 담즙이 결국은 췌장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심각한 췌장 그게 이제 오래되면 문제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가서 십이지장은 위장에서 내려온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분해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소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침샘의 침을 만들어내는 분비샘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입안에 점액도 만들어내죠. 아밀레이스의 프티알린이라는 그런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뭡니까? 도관을 통해서 나가서 입으로 분비가 되게끔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요. 하루에 분비되는 침의 양은 0.7에서 1.5리터 아까도 봤죠. 예,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혈관을 조이는 약들을 만약에 먹었다 이러면 분비샘들이 막혀버리겠죠. 그죠?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예,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죠? 예, 침샘의 분비를 막고 전투태세에 간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침 분비가 잘 되려면 자율신경이 항상 기량작용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미샘, 특미샘, 현미샘에서 침이 충분히 분비됐을 때 침에서도 뭐가 있다? 라이소자임이 있다. 네. 살균 작용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효소 작용도 하고, 또 물리적인 작용도 하고, 그죠? 저작 작용을 해서 물리적인 작용도 하고, 결국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서 내 혈액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두라고 있죠. 인두. 예, 인두는 코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기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인두가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인두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인두에는 굉장히 많은 섬모가 있어요. 섬모가 있고 점액 분비가 굉장히 많이 돼요. 많이 돼서 우리 코로 숨을 쉬면은 호흡기 코로 들어가는 세균들도 많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인두에서 그런 세균들을 그 점액에 다 묻혀서 어디로 가게 하냐? 식도로 가게 해요. 예. 식도로 가게 해서 기도로 그런 균들을 이물질, 먼지 이런 것들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예, 못 들어가게 식도로 가면 왜? 위산에 가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두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여기 덮개가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 가지고 숨을 쉴 때는 말을 할 때는 식도가 덮여 있겠죠. 예,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덮개가 기도를 덮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식도를 쭉 넘어, 식도도 어떤 운동을 한다? 연동 운동을 한다. 네. 우리 음식을 딱 목에서 넘어갔을 때 물고 나면 서게 한다고 밖으로 나오나요? 음식이? 안 나오죠. 예. 연동 운동은 이렇게 내려가면 조이고 여긴 열리고 또 조이고 열리고 이게 연동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연동파 음식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간다?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는데 식도의 2분의 1은 뭐다? 수의건이고 2분의 1은 불수의건이다. 내 맘대로 건이고 안 내 맘대로 건이다. 네. 아시겠죠? 수의건은 내 맘대로 내가 넘기고 싶을 넘겨. 그죠? 근데 2분의 1까지 넘어갔는데 불수의건이에요. 기분 나빠. 잘 안 넘어가. 예. 예, 그게 이제 수의건과 불수의건이란 말입니다. 그 위장관의 병리 이제 이 책은 미국에서 나온 책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이런 그 위궤양이라 그러면은 이 점막 부분이 근육천 직전까지 패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위가 이제 그 점막이 있고 또 근육이 있고 위막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근육전까지가 패인 거를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위궤양, 그 다음에 폴립, 그죠? 또 직장암 같은 이런 병리적인 작용이 크게 이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아까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의 세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몸의 가장 첫 관문으로 생각하시고, 위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장기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장기 전체가. 위. 자, 벽세포에서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펩시노겐이 펩신이 되지 않아요. 예, 단백질 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위벽세포가 문제가 돼서 염산을 잘 만들 수도 없는가 동시에 벽세포의 문제로 뭐가 되죠? 비타민 B12 흡수를 못해요. 적혈구 못 만들어요. 네, 적혈구 못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위산이 충분히 pH 조절이 되지 않으면 12지장부터도 문제가 되는, 위산의 pH가 12지장으로 딱 유문이 열려서 내려가면 12지장이 분비하는 호르몬은 위산이 왔네? 산은 뭐예요? pH가 이래서 뭐 강산이잖아요. 그죠? 넘어오는 순간 12지장은 pH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죠? 갑자기 유문이 딱 넘어오면 거의 중성이에요. 예, 엄청난 차이죠. 그죠?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12지장이 보호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세크레틴이라는 그 호르몬을 분비를 해야 됩니다.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은 분비를 12지장에서 위산의 자극을 받아야지 분비가 돼요. 그 분비가 되면 얘는 뭐를 하냐면 췌장에다 연락을 해요. 췌장에다가 빨리 중화물질을 내놔라. 예. 중화물질을 중탄산나트륨을 내놔야 돼요. 내놓으면 그 위산이 중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 기름이 많이 12지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이 제대로 넘어오고 있는데 지방이 많구나. 그러면 간에다가 담즙을 얼마만큼 내려보내라 연락을 해요. 그게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또 담간을 통해서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췌장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췌장에서도 소화에 같이 합쳐서 12지장으로 딱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12지장에서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12지장 그러죠. 그죠? 몇 cm 정도 되나요? 12지장. 손가락지, 그죠? 12개의 손가락 마디의 길이다. 그래가지고 한 25cm 정도 돼요. 네. 네, 이렇게 위벽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분문 관략근이 있는 데고, 이제 이렇게 쭉 위체부를 지나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음식물이 이제 다 믹싱이 되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지장으로 유문이 열리면 유문 관략근이 열리면서 이만큼을 먹었다.
과식을 했다 그러면 위에 연동 운동이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드시되 얼마만큼만 채워야 돼요? 위에? 네? 위에 70% 이하로 채워라. 네. 그래야지만이 내가 손해를 안 봐요. 더 채우면 결국은 내가 돈 먹은 거나 똑같아요. 너무 비싸고 좋은 거 정말 엄청 퀄리티 좋은 거 먹었는데 너무 채워가지고 내 몸을 내가 상하게 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유문 관리학건이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내려보내요. 위 12지장으로. 예, 한 번에 확 내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 12지장이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 속에는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렇게 죽상화될 때까지 걸립니다. 시간이.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경로로 결국은 이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요? 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보면 위는 장으로 음식물을 조금씩 보내기 위해 약 4시간 음식물을 저장한다. 그죠? 저장한다. 섭씨 37도의 몸속은 균형이 깨지면 음식이 뭐가 된다? 부패된다. 네. 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37도 여러분 엄청 덥죠? 우리 37도 느껴봤죠? 그런 상황에 위산이 없으면 세균도 안 죽겠죠? 좀 이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위가 중요하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예. 자, 넘어갔어요. 자, 12장 넘어갔습니다. 자, 위는 관리를 잘못하면 위는 재생이 며칠 간다? 며칠마다 재생이 된다? 3일에서 7일이에요. 내가 위가 아프거나 쓰리거나 그러면 느낌을 줘요. 위가 느낌을 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이 없이, 그죠? 거의 이제 전혀 자극이 없이 드시고 오랫동안 100번 이상 씹어서 위가 힘들지 않게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급하게 먹고 과식하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독성이 물질만 잔류농약이 많은 이런 것들을 계속 먹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란성 위염, 염증이 심각한 위가 되고 위축성 위염, 그죠? 위축성 위염, 예, 위산이 거의 pH가 잘 안 맞아져요. 이러면 비후성, 예, 두꺼워지고 또 뭐 있을까요? 장상피 화생 들어보셨어요? 장상피 화생, 위산이 이제 나중에는 그냥 위가 저장 역할, 위에 그냥 모여있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과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상피 화생이 되면. 예. 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결국은 위벽이, 이제 나는 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장의 역할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장과 같은, 점막이 돼버려요. 예. 그게 장상피 화생입니다. 그러면 위산이 우리가 한 번 장상피가 된 세포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위 벽세포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에 그 질병이 대충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대충만 해도 이렇게 많으니까 대신에 위는 재생력이 빠르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잘만 관리하면 정말 125년 잘 쓸 수 있어요. 예, 쓸 수 있는데 관리를 못하면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된다. 이제 궤양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근육층이 있죠. 근육층, 그 점막 하층이 다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위산이 분비될 수가 없어요. 그죠? 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 전혀. 왜냐하면 기능적인 점막층에 있는 기능적인 요소들이 깨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뭡니까? 우리나라가 발병률이 높아요.
근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위를 잘라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사망률은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많은 이유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 질투, 원망, 우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예민하게 드러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아까도 찬송가 하셨죠, 그죠? 찬송가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부경감 신경이 안정화돼 가지고 몸이 회복세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12지장으로 넘어가면 췌장이 역할을 하죠. 췌장이 아까 12지장이 연락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세크레틴 분비해서 산을 중화하게 하고 또 콜레스테롤을 분비를 해서 담즙을 들어오게 하고 또 췌장에서 분비하는 효소가 있죠. 리파제라든지 트립신이라든지 아밀라제라든지 췌장에서 다 분비합니다. 네. 췌장은 두 가지 일을 하죠. 효소를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해요? 뇌분비 여기서 분비샘에 의해서 장으로 들어오는 담즙이라든지 이런 그 아밀라제라든지 리파제라든지 트립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외분비예요. 바깥이다. 예, 바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호르몬은 뭐냐? 내분비라 그러죠. 그죠? 몸 안으로 흐른다. 어디로? 혈액으로 흘러서 오는 이제 이 췌장은 우리가 기아 상태일 때 인슐린은 먹은 거를 저장하게 하죠. 간에 또는 근육에. 그죠? 이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은 포도당을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게 하고 또 근육에도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글루카곤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밥을 계속 굶으면 저장해 놓은 거를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내 몸이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 분비하는 것도 췌장입니다. 네.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제 표로 나타낸 거죠. 이게 12장 내강 안에 존재하는 산이 뭐에 의해서 아까 탄화수소 나트륨에 의해서 중화된다 그랬죠. 뭐가 분비됐을 때? 세크레틴이 분비됐을 때. 세크레틴은 혈액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호르몬이라 그래요. 예. 12지장에서 분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액으로 분비돼서 결국은 뭐를 한다? 예. 효소와 예, 담즙을 분비하게 합니다. 예, 12지장 쪽으로.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인터넷에 있는 거 따온 겁니다. 예. 정상인이 이제 혈중의 포도당이 늘어나면, 그죠? 소장에서 흡수를 해서 간으로 보내면, 자,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되면 어디로? 혈액으로 분비가 되죠. 호르몬이니까. 분비가 되면 세포는 인슐린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인슐린이 야 포도당 왔어. 이거 가지고 빨리 에너지를 내. 그러면 아주 정상인들은 세포가 원활하게 포도당을 다 잘 에너지로 써먹는데 췌장이 고장나서 인슐린 분비를 못하면 세포는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못 갖다 먹어요. 네. 그 다음에 이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평소에 과식하고 혈중에 지나치게 끊임없이 혈중에 포도당을 만들게 되면 인슐린도 끊임없이 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포가 저항성을 일으켜요. 그러면 혈중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인슐린은 계속 분비돼요. 계속 분비되는데 세포는
저항성을 일으켜가지고 포도당 못 갖다 먹어요. 예. 지가 문을 열 줄 아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포는 에너지를 못 내요. 못 내니까 세포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죠? 대사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디에요? 혈중에 포도당이 그대로 남아있고 인슐린도 엄청나게 많이 혈중에 있게 됩니다. 예.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 당뇨병입니다. 예.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간은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역할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화기 계통이기 때문에, 간에서는 이제 쓸개즙을 분비한다는 거, 예, 그거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간에서는, 쓸개즙을 분비를 하는데, 담낭을 잘라내신 분들도 있죠, 그죠? 예, 담낭을 잘라내신 분들도, 담낭에서 이제 저장을 못할 뿐이지 담관을 통해서 오지만 담낭에 저장했던 걸 써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그게 다시 혈액으로 돌게 되겠죠. 그렇지만 담관을 통해서 직접 또 아까 분비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양이 아무리 많이 분비한다 그래도 적겠죠, 그죠? 우리가 담낭이 없어서 간에서 담즙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이제 혈중에 이제 그 양이 더 많아집니다. 사실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십이지장에서 지방을 유화를 합니다. 원래 담즙은 유화를 합니다.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리파제가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쪼개주는 역할을 해요. 유화작용을 하는데 그 유화작용을 다 못해줘요. 그래서 이 담낭을 잘라내신 분은 기름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셔서 드시고 또 아까 담즙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 담즙이 콜레스테롤, 그죠? 빌리루빈 이런 이제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혈중에 너무 많이 분포가 돼도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간에서 생산하는 이제 쓸개즙이 많을 때도 문제가 된다는 거. 예, 지나치게 지방질을 많이 먹거나 그 지방이 많은 삼겹살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대장암에 걸리는 이유가 그거죠. 예, 많이 노출이 되는 게. 물론 이제 간은 엄청난 해독작용을 하죠. 엄청난 해독작용을 하고 우리가 먹은 약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것들 다 P450이라는 효소가 다 걸러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간이고 소화의 유화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간입니다. 이 P450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상식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라고 이거 올려놓은 건데요. 이 책이 제가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책에 있는 걸 넣으려니까 글씨가 아무리 잘 넣으려고 해도 확실히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스캔을 해가지고 뜨니까 잘 안 되는데 옆에 설명이 있으니까 예. 여기 보면 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간 소엽은 간 조직의 구조 단위로서 간에는 약 50만 개의 간 소엽이 들어있고 근데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이 책은 뉴턴 코리아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이 책은 굉장히 유능한 미국 의사들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뢰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나온 책 중에 어떤 데는 간 소엽이 뭐 10만 개다 이렇게 된 책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약 50만 개의 간 소엽이 들어있고 하나의 간 소엽에는 50만 개의 간 세포가 들어있다. 예. 소장에서 오는 영양을 함유한 문맥혈과 이건 뭐냐 하면 소장에서 포도당, 또 아미노산, 비타민, 뭐 수분, 뭐 무기질 모든 걸 어디로 가요? 모든 수용성 물질 소장에서
간 문맥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 간으로 보내거든요. 예, 간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오는 간으로 보내는 거를 문맥혈 그래요. 예, 문맥혈과 효소를 충분히 함유한 동맥혈은 예, 모세혈관으로부터 중심 정맥을 향한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이해만 하세요. 간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해한 인공화학 물질도 독성을 없애버리는 P450 해독 효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혈액을 적혈구를 많이 생성하게 하는 위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도 잘해야 되지만 간에서도 충분히 그 조혈 작용을 하는 원래 뱃속에 있을 때는 간과 신장에서 조혈 작용을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전신 뼈로 이제 다시 바뀌게 되는 거는 세상에 태어나면 자외선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진화가 어떻게 되냐면 자외선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혈액을 만드는 곳을 뼈 속으로 골수강에서 만들게끔 바뀌는 거예요. 예. 참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간에는 P450이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물질에는 다 해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예. 간이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해독하지 못한 것들이 다시 심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간은 지질대사, 단백질대사, 그 혈 중에 혈장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간입니다. 그죠? 혈액 사고가 났을 때 출혈이 되면 피를 먹게 하는 피부린 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알부민을 만들어서 우리 부종을 해결하는 역할도 간이 하죠.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해독작용, 뭐 여러 가지 조절을 하는 것도 간입니다.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크나큰 심각한 우리 몸의 부작용이 전체적으로 생깁니다. 특히 첫 번째 소화기 계통이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예, 알코올 아시죠? 알코올성 간질환의 발생 빈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지방간.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중간 산물이 강한 독성으로 변했다가 초산으로 바뀌죠. 그죠? 알코올을 먹으면 간에서 해독을 못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강한 독성이 혈류를 타고 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예. 그래서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 알코올을 먹었을 때 자제해야 됩니다. 예. 효소가 잘 안 생기는 겁니다. 중간 산물까지 효소가 생기고 초산으로 바뀌는 효소가 간에서 없으면 예, 문제가 됩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알코올에는 지방이 또 남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간에서는 지방간이 되고 결국은 그게 오랫동안 지방간이 되다 보면 간이 문제가 되죠. 이 그림은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아미노산이나 핵산이라든지 다 DNA 이게 단백질 계통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암모니아가 발생이 돼요.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면 간에서 반드시 요소로 바뀌어서 소변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 이런 그 암모니아가 결국 요소로 간이 문제가 돼 간경화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되면 요소로 바뀌지가 못하겠죠. 못하니까 암모니아는 굉장히 무서운 독성입니다. 혈류를 타고 결국은 간성 내증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 그래서 간 경화인 사람들은 이제 단백질 섭취를 아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또 이러한 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신장에도 문제가 되고, 간이 문제가 되면 심장, 신장, 폐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소화기계통 모든 게 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정맥류 발생 기전, 이거는 뭐냐면 이 간이 문제가 되면 위도 문제가 되고 식도도 문제가 되고 장도 문제가 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간이 간경화가 생긴다. 그러면 이 소장에서 다 이제 흡수를 했어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물, 모든 걸 흡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흡수를 했죠. 그죠? 흡수를 해서 간 문맥입니다. 이게 문맥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포도당이 많으면 글리코겐으로 저장해 놓고 일부는 심장으로 보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조절이 돼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다. 이 혈액이 다 못 들어가니까 어디로 우회하게 돼요. 우회하게 되니까 위, 식도 이쪽으로 모세혈관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 모세 새로 생성된 이런 막 우회한 모세혈관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잘 터집니다. 터져서 코피, 그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코피 나고 하죠, 그죠? 이러한 이유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기 계통이 역류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못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화기 계통에서 잠깐 설명했고요. 예,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 간이 지방간이 결국은 간경변, 간암이 갈 수도 있고, 가장 문제가 이제 알코올성 간염이 있는가 하면 비알코올성도 있죠. 네. 어릴 때 또 뭐 간염에 노출이 되고 항체가 안 생기면, 예. 왜 지나치게 너무 아기 때 엄마가 하루에 손을 50번 씻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A형 간염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지나치게 너무 항체가 안 생겨서 결국은 병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장이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장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큰 이제 그 막이 있으면서 이렇게 장을 이렇게 텐션 땡겨주는 그런 그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횡행결장이라 가로결장이란 이게 잘록, 그죠? 잘록잘록하게 돼 있죠. 연동 운동을 하는 이 횡행결장이 앞으로 약간 앞으로 쏠려 있죠, 그죠? 요 뒤에 뭐가 있어요? 위도 있고 췌장도 있고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 이 해부를 하면 배를 이렇게 열면은요, 이렇게 이불처럼 이렇게 덮여 있어요. 기름 덩어리 같은 그런 이렇게 넓은 이렇게 덮여 있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그 친구를 이렇게 들켜야 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이 이렇게 덮여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제 소장 세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건데, 그 소장 내벽에는 바퀴 모양의 주름이 있고 그 표면에는 또 주름이 있다. 육모의 표 면적은 인간의 체표 면적보다 100배 이상 될 정도로 많아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 체표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가로 세로 1.6m 정도예요. 우리 체표 면적이. 네. 피부죠, 그죠? 예,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게 100배 이상 될 정도로 우리 육모가 이렇게 많은 좋은 영양분을 많이 흡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분화해 가는가 보면은 요 아랫부분에 기저세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기저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죠. 분열이 굉장히 빠릅니다. 11시간마다 회복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장이 안 좋으면 첫 번째 해야 될 조건이 뭐죠? 장이 안 좋아. 배가 좀 안 좋아. 그럼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 네? 네? 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요. 예, 온열요법이에요.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옛날에 배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가 어떻게 해줬어요? 엄마 손은 약손 그러죠.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혈관이 이완이 되겠죠. 그죠? 이완이 되면 백혈구가 많이 모이겠죠. 혈액이 모이면서 그죠? 그러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입니다. 자, 우리 대장 나왔습니다. 대장. 대장의 기능은 대장은 소장 제대로 다 얘기했나요? 왜 대장이 나왔지? 소장을 제대로 다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소장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소장 시간 괜찮아요? 네. 소장은 공장 아까 우리 12지장 그랬죠? 12지장부터 소장이에요. 12지장 그다음 빈 창자를 공장이라 그래요. 옛날엔 공장. 그다음에 돌 창자를 회장이라 그래요. 예. 회장 다음에 이제 대장이 시작이 되죠. 네. 근데 12지장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효소가 췌장에서 나오고 담즙이 나오고 분해가 되고 유화가 되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소장으로 가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또 있습니다. 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또 탄수화물 그 엿당 분해 효소, 또 뭐죠? 탄수화물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 다 있어요. 소장에서. 예, 소장에서 분해 효소에 의해서 소장에서 흡수를 다 하는데 수용성 물질은 어디로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간으로 다 보낸다 그랬어요. 또 수분하고 노폐물, 지방은 어디로 보내요? 림프관으로 보내요. 그 림프관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방 흡수하고 면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장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흡수가 일어나냐면 빈창자 공장에서. 공장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면 왼쪽 배입니다. 위쪽 왼쪽 배. 예, 회장은 오른쪽 아래쪽이 주로 회장이에요. 회장에는 이제 공장에서 공장에 굉장히 많은 육모가 회장보다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거기서 많이 흡수를 하면 바로 회장으로 가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예. 그 해부학자들이 많은 이제 해부를 해봤을 때 항상 비어 있어서 빈 창자라 그래요. 예. 이제 거기서 흡수가 끝나면 바로 회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회장에서 이제 조금씩 어디로 그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대장으로 넘어가는 대장과 여기에 회장이 대장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회장이 그러면서 여기 이제 관략근이 있어요. 예. 그 관략근이 이제 계속 그 소장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이제 대장으로 찌꺼기를 다 내보내죠, 그죠? 내보내면 요 충수돌기는 왜 있냐면 이게 맹장 수술할 때 잘라내잖아요, 그죠? 거기 염증이 생기면 저기에는 이제 그 나중에 안지 얼마 안 됐다 그래요. 거기에는 우리 장 속에는 1000조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설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다 씻겨 내려가니까 거기에 유익균이 존재하고 있다가 대장에 그 유익균이 씻겨 내려가면 다시 거기서 대장으로 보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맹장을 자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또 대장이 역할이 있죠. 근데 우리 장에는요, 무수히 많은 미생물,
그 대장균 그죠? 또 엄청나게 그 종류는 100조 된다 그러면은 1000조 이상 살고 있다 그래요. 예. 살고 있으면서 그 친구들이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 같은 걸 같이 먹고 영양분을 받아 먹고 뭐를 합니까? 그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단세지방산이라고 있어요. 그 단세지방산은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익균과 중간균 또 유해균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죠? 프로바이오틱스 구입을 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냥 약국에 가서 프로바이오틱스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드시죠, 그죠?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게 뭐예요? 그 균은 살아있는 균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균이 유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드는 제조하는 그런 제약회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기까지는 99%는 죽어요, 사실은. 네. 1%만이 살아남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때 몇 조 마리, 몇 억만 마리 이렇게 적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섭취 시에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얼마가 있겠다는 표기를 하는 회사도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무조건 몇 억 마리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유통 과정에서 항상 냉장 상태로 이게 덜 활성화되게끔 해서 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거를 유통 과정을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상 우리 입에서부터도 라이소자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라이소자임이 있고 면역을 담당하는. 그 다음에 위산이 pH가 얼마입니까, 그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위산에서도 많이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민감한 게 이 프로바이오틱이 민감한데 pH 1, 2, 3에서 살아났다고 쳐요. 그럼 또 12지장으로 딱 넘으면 pH 환경이 확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또 정신 못 차려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소장까지 과연 얼마나 살아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개발 단계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학자들한테는. 있는데 그러면 가장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거는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항상 적응돼 있는 유익균한테 먹이를 잘 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수용성 섬유질이라든지 또 불용성 섬유질 같은 경우에 수용성 섬유질 같은 경우에 우리 혈액을 굉장히 맑게 하잖아요, 그죠?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엄청납니다. 원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우리 소들은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하잖아요. 어떤 이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DNA 조작이 의해서 비타민 C를 못 만들게 됐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얻어지는 소장에서 흡수하는데도 미생물과 관련이 있고 또 비타민 K2라든지 만들어지는 것도 미생물과 관련이 있고 예. 미생물과 관련이 있는 우리 몸은 미생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가 좋다고 먹었는데 장까지 살아왔어. 와, 이제 됐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게 아니에요.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도 발효를 일으키지만 본인이 먹고 싸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싸면은 결국 이제 점점 산성화되는 거예요. 예, 산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장까지 살아왔다고 봤을 때 내 장에 또 유익균이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또 전투가 벌어져요. 예. 그냥 유익균으로 먹이를 나눠 먹는 거 상태가 아니에요. 유해균도 있고 중간균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상한 게 왔네. 걔네들의 자연 항생 물질이 있어요. 거기에 또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예, 어떻게 같이 살아남느냐, 전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프로바이오틱스 먹는데 설사만 해. 난 안 맞나 봐. 가스만 나와. 예,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적응을 하는 데는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우유를 적응을 하려면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라 그러죠.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걸 드시려 그러면 처음부터 차츰 늘려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섭취를 하시고요. 우리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아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바깥이라 그랬죠. 예.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으면 안이 어떻게 돼요? 안이 비폐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무장을 잘해서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고, 자, 대장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변으로 노폐물을 내보내죠. 예. 소변은 우리가 대사했을 때 내보낸 거고, 대변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건데, 대변의 대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미생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대변에서는 이제 NA, 염과 수분을 이제 흡수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150g 정도가 이제 대변으로 나가는데, 여기 이제 빌리루빈 500ml, 빌리루빈이 뭡니까?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거는 대변의 색깔이 빌리루빈 때문에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죠. 그죠? 예. 자,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잔해하고 빌리루빈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면, 네, 수명을 다하면 이제 그 철분은 저장을 하고 나머지가 떨어져 나와서 황색깔을 띱니다. 네, 그것이 이제 배출되는 게 500ml 정도 된다. 예. 이해 가시죠? 네. 자, 대장에 이렇게 질병이 많은 겁니다. 그런 병이 뭔지 아시죠? 예. 그런 병은 끊임없이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죠? 염증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염증이 모든 암의 원인이 염증이에요. 그죠? 염증입니다. 그럼 염증이 안 생기게 해야 되겠죠. 그죠? 좋은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가려 드시고 잘 씹어 드셔야 돼요. 예, 염증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작입니다. 적어도 염증이 생겼을 때는 내 입에서 물이 됐을 때 넘기면요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예.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개실 같은 이런 것들도 생기면 이제 혹이죠, 그죠? 장에 생긴 혹이, 장 바깥에 생기는 혹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들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이제 염증을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게 수면이죠. 수면. 네. 푹 주무셔야 돼요. 회복, 몸에 있는 노폐물, 몸에 있는 그 면역 체계를 정상화하려면은 충분한 수면을 숙면을 하셔야 됩니다. 숙면을 하시면 우리 장에서 세로토닌을 잘 만들어내죠. 행복 물질이라 그러죠. 그죠? 트립토판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냐? 장에서 90%가 만들어져요. 그게 어디로 가요? 혈류를 타고 뇌로 가면 뇌에서 만들어진 10%와 100%가 되죠. 그러면 장과 뇌는 제2의 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세로토닌이 장에서 잘 만들어져야 뭐가 돼요?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져요. 예. 어두워지면 세로토닌은 멜라노닌화 돼서
깊은 수면을 가져오게 하죠. 잘 주무셔야지 그 다음날 우리 갑상선도 기능을 잘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수면이 중요하다. 예. 하시고 대장 부위별 암 발생 빈도가 있어요. 예. 가장 높은 쪽이 어디예요? 직장, 그죠? 이제 이게 오랫동안 저장돼 있는 곳이에요, 변이, 그죠? 우리 여기 보면 여기에도 관략근이 있고 여기에도 관략근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수의근이에요. 요거는 불수의근이에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열리는 거고 요거는 내 자의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내가 참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열으라고 난리인데 여기서는 열었는데 여기서 안 열면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나겠죠. 예. 많은 노폐물, 거기 있는 수분을 계속 흡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분을 흡수하는 것은 소장입니다. 소장이고 두 번째가 대장이죠. 네. 자, 진행 과정인데 예방 수칙은 과식을 삼가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근육이 많아야 돼요. 근육으로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육과 면역은 비례하죠. 그죠? 예. 장건강과 면역도 비례합니다. 네. 과식 삼가고 적절한 체중 유지하고 백미 흰빵은 피하고, 그죠? 백미 흰빵, 설탕 있죠? 아, 여기 설탕 안 나와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당류예요. 예, 이당류가 소장에서 흡수되려면 단당류로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포도당과 가당이 설탕이에요. 그죠? 근데 백설탕이 정제한 거잖아요. 그죠? 이 백설탕 이당류는요, 잘 안 쪼개져요. 이 포도당과 가당이 만나면 좀 딱딱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효소를 필요로 해요. 예, 이게 분해되려면. 이 친구가 분해가 잘 안 됩니다. 흰 설탕이 잘 안 되면 장에 가서 유해균의 먹이가 돼요. 예. 그래서 흰 설탕은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이제 백미 흰빵은 주로 당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미나 잡곡, 그죠?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대장에 양을 조절해서 잘 내보내죠, 그죠? 예, 과일과 채소에는 또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젤리화돼서 노폐물도 잘 배출하게 되고 혈액도 맑게 하고 예, 그런 거기가 있고요. 네, 불에 탄 고기, 또 견과류 매일 섭취하시고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시죠, 그죠?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복통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질병이 있겠다고 진단하는 그런 이게 대전성모병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배가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이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크론병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이 암 진행 단계, 이건 잘 아시죠? 예, 장 속의 세균들의 전쟁터, 예, 유익균, 중간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독소가 많은 멸치균 같은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네, 장내 독소가 심각할 때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생리불순, 방광염, 피부병, 이런 거, 또 변비 소화불량이 다 어디예요? 장내 독소에서 시작된다. 이거를 하시고요. 장내 세균이 이제 락토바실러스, 이러한 좋은 세균들의 먹이를 우리가 잘 제공을 하면 우리 장이 건강하겠죠, 그죠? 그죠? 이러한 장내 세균을 잘 길러지면은 우울도 해결이 되고, 예, 항상 불안하고 했던 것도 해결이 되고, 이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 실험을 해봤더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확실히 유익균이 많이 증식이 된대요. 예,
명상을 많이 한 사람도 그렇고 명상 10분이 몇 시간의 잠과 같다 그래요. 예,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 매일 먹고 있는 김치 있죠, 김치. 예. 류코노스토키온 생육은 7도씨 이하에서 생육이 돼요. 예, 생육이 되는데 시원한 맛을 냅니다. 김치의 시원한 맛이 나면 어떤 류코노스토키온이 생육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락토바실러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7도씨 이상에서 생성이 되는데 요거는 신맛을 낸다. 그래요. 예, 그래서 김치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있죠. 메주에 곰팡이 된장 드시죠. 예, 지역마다 곰팡이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푸른 곰팡이가 있다고 푸른 곰팡이, 털 곰팡이가 있다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의 곰팡이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안 버리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콩 흡수율은 이제 분해가 된 청국장이 가장 흡수율이 좋았습니다. 위장관 기능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는 플라보노이드 충분한, 그죠? 항산화, 카로티노이드, 우리 지난 시간 했죠. 풍부한 음식을 드셨을 때 천조의 미생물이 좋아하는 뭐가 들어있어요? 먹이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우리 장 건강을 지키려면 이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해야 돼요. 예. 그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 젖산과 단체 지방산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 젖산이 뭡니까? 유산균을 젖산이라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막 하면 뻐근하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무산소,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근육이 뻐근해 젖산이 생겨서 그래요. 우리 몸 안에서 젖산이 생기면 독이에요. 근데 장내에서 젖산이 생기면 유익균에 뭐가 되죠? 젖산이 생기면 유익균이에요.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장내 세균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고요. 조금 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 가시나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죠? 좀 이해 가시죠? 예, 가시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류식을 많이 해서 우리 구워 먹는 거 엄청 맛있잖아요. 예, 저는 육류를 안 좋아해서 맛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맛있다고 합니다. 육류를 불에 구우면은 발암 물질이 500배가 증가한대요. 허용 기준량에. 그 다음에 이제 포테이토 칩이라든지 돈 튀김 요리 같은 거 있죠. 그 발암 물질이 300배랍니다. 300배. 그 다음에 이제 그 녹말 같은 거를 고온에 장시간에 요리를 해도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먹는 하루에 80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답니다. 일반식을 했을 때. 예. 18.8kg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고 있대요. 1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섭취량보다 더 많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죠. 예. 그 미국에서 미국 장의사가 한 말이 항생제, 방부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남겼답니다. 네, 이래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네? 예,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네, 확실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하는데 굉장히 잘
더 잘 알아들으셔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깊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